증기가 자욱한 한증막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에 닿았어요. 순옥 씨, 더는 못 참겠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뜨겁고 단단했어요. 나는 71살. 그는 65살, 우리는 20년 동안 단골과 주인으로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가 내 뺨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나이가 뭐 어때서요? 좋아하는데. 그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몸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목욕탕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탕 안물 온도를 확인하고 수건을 개는 일. 20년째 반복하는 하루였습니다. 순옥 씨,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오전 8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박태준 씨, 65살, 20년째 단골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서 1시간 반을 목욕탕에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말수가 적고 인사만 짧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나도 짧게 대답했어요. 우린 그렇게 20년을 지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사는 곳도 가족 이야기도 모른 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태준 씨는 탕에 들어갔다 나오고 한증막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반. 보통 태준 씨는 9시 30분이면 나가는데 오늘은 조금 늦네요.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이상했어요. 한증막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단골이라면 다 알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증막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대답이 없었어요. 증기가 자욱한 안쪽 구석에 태준 씨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태준 씨, 괜찮으세요? 나는 급하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태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보았습니다. 아, 순옥 씨, 미안합니다. 깜빡 졸았나 봐요. 어휴, 놀랐잖아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태준 씨가 일어서려다 휘청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어요. 땀에 젖은 그의 팔뚝이 내 손에 닿았습니다. 단단했어요. 65살 남자의 팔이 이렇게 탄탄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나는 그를 부축해서 한증막 밖으로 나왔어요. 탈의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원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얹어주었어요. 물수건을 올려놓는 순간 내 손끝이 그의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아니, 뜨거운 건 당연하죠. 한증막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뜨거움이 내 손끝에서 팔로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게 뭐지? 고맙습니다, 순옥 씨. 덕분에 살았네요. 태준 씨가 물수건을 이마에 대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봤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괜찮으시면 됐어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거든요. 이런 감각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30년 전 이혼하고 나서 여자라는 걸 포기했으니까. 71살 할망구가 무슨 심장이 뛴다고 난리야.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태준 씨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옷을 입는 그의 등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 씨가 나가기 전에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순옥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면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언제 한번 저녁이라도 사고 싶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감사 인사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태준 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문을 나갔어요. 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태준 씨의 뜨거운 이마와 단단한 팔뚝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나 미쳤나 봐. 이 나이에. 하지만 가슴 한편이 간지러웠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카운터를 지나갈 때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짧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 씨가 들어오면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오후 6시쯤 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급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 비 너무 오네요. 먼저 갈게요. 평소 같으면 9시까지 북적이는 시간인데 7시도 안 돼서 탕이 텅 비었어요. 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목욕탕 안에 울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 씨, 태준 씨였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가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머, 태준 씨. 이 비에 왜 오셨어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목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외로움 같은 것.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외로움을 20년간 느끼며 살아왔으니까. 들어가세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조용할 거예요. 태준 씨가 탕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계속 청소를 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어요. 8시 반. 폐점 시간이 1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태준 씨 혼자.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천둥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런 날씨에 손님이 더 올 리 없었습니다. 문 닫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구 문에 오늘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태준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태준 씨가 탕에서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탈의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카운터에서 보리차를 따라 그에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태준 씨가 차를 받아들며 내 손끝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옥 씨는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혼자 삽니다. 오래됐나요? 30년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도 혼자 산지 5년 됐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순옥 씨는요?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30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 씨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밤이 외롭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도 알아요. 그 외로움. 밤이면 텅 빈 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적막함. 저도 그래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목욕탕 안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 네, 제가 너무 이상한 말하는 건가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 꺼내서 아니에요. 저도 이런 얘기 해본 지 오래됐어요. 태준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내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어요. 순옥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매일 혼자. 외롭죠. 근데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을 천천히 훑었어요. 이마, 눈, 코, 입술. 내 얼굴을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봤습니다. 순옥 씨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71살 먹고 얼굴이 빨개지다니. 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순옥 씨가 좋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태준 씨,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쳤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동시에 웃었어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인정하자. 나는 이 사람이 좋다. 71살이라고 설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지만 목욕탕 안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8시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폐점 시간 직전인 저녁 9시 반에도 다시 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저녁에 또 땀이 나서요.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핑계라는 것을. 태준 씨는 나를 보러 오는 거였고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9시에 나가고 태준 씨만 남았습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일찍 닫으시네요. 손님이 없으면 일찍 닫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소엔 10시까지 문을 열어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태준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 손님이네요. 그렇네요. 태준 씨가 탕에서 나와 한증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청소를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한증막의 주인이 손님과 함께 들어가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20년간 한 번도 안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고 싶었어요. 나는 수건 하나를 들고 한증막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순옥 씨, 온도 확인하러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도계가 밖에 있는데 무슨 확인을 하러 들어와요. 하지만 태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렇군요. 온도는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직접 느껴봐야 알 것 같은데. 나는 태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30cm 정도였어요. 증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순옥 씨, 네.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되나요?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청소 다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호흡 소리가 증기 속에 섞였습니다. 태준 씨의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내 손에서 10cm 떨어진 곳에 나는 손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태준 씨도 손을 움직였어요. 우리 손이 닿았습니다. 새끼손가락끼리 살짝 닿은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내 손을 완전히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옥 씨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20년간 목욕탕 일했으니까요. 그래도 따뜻해요. 태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증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죠? 태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기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선명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좋아하는 사람 손잡는 게. 하지만 우린 나이가 뭐 어때서요? 순옥 씨는 70이 넘으면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태준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됐어요. 태준 씨가 내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기댔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피부가 내 피부에 닿았어요.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몸을 기댔어요.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증기가 계속 피어올랐어요. 순옥 씨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그냥 샴푸 냄새예요. 아니에요. 순옥 씨 냄새예요. 태준 씨의 얼굴이 내 머리카락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태준 씨의 손이 내 등으로 올라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내가 거부하면 바로 멈출 준비가 된 것처럼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기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나도 태준 씨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손에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탄탄한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어요. 한증막 안은 증기로 가득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태준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죠. 또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우리는 한증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식혀줬어요. 태준 씨가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순옥 씨, 내일도 저녁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매일 오셔도 돼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5살 남자의 웃음이 이렇게 설레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럼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태준 씨가 나간 후 나는 한증막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리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1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태준 씨와의 은밀한 만남이 이어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폐점 시간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한증막에서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서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입술에 연한 색을 발랐어요. 머리도 더 자주 감았습니다. 어머, 순옥 씨, 요즘 화장하세요? 단골 아줌마 하나가 물었어요. 오후 2시쯤 목욕탕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크림 좀 발랐어요. 크림이 아니라 립스틱 바른 것 같은데 피부도 좋아 보이고 다른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뭐 특별한 일 있어요? 요즘 표정도 밝아졌는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나는 얼버무리며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저 나이에 화장을 하다니.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아직은. 그날 저녁 태준 씨가 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준 씨, 우리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달라졌다고. 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 때문에 순옥 씨가 불편하시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자는 거예요.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너무 자주 온 것 같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태준 씨가 오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날도 한증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밖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목요일 오후 3시쯤 목욕탕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내 딸 지혜였어요. 45살. 결혼해서 서울에 사는 딸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지혜야? 연락도 없이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전화해도 통화 시간이 짧더라고요. 딸이 카운터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목욕탕 안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손님 많이 줄었네요. 장사 괜찮으세요? 응, 그럭저럭해.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오후에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옥 씨, 안녕하세요. 태준 씨가 말을 멈췄어요. 내 옆에 선 딸을 봤거든요. 아, 손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저분 단골이세요? 응, 20년째 다니는 손님이야. 그렇구나. 근데 엄마 요즘 화장하세요? 립스틱 바르신 것 같은데.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 이거 그냥 입술이 건조해서.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나? 아니면 화장을 왜 해요? 예전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수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딸이 나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때 탕에서 태준 씨가 나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딸의 시선이 태준 씨를 따라갔어요. 저분, 자주 오세요? 응, 매일 와. 매일요? 하루에 한 번? 아니, 가끔 저녁에도 와.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엄마, 설마. 뭐가 설마야? 아니에요. 그냥 좀 이상해서. 태준 씨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카운터 앞을 지나가며 나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딸이 목욕탕 문이 닫힌 후에 물었어요. 엄마, 저 남자분이랑 무슨 사이세요? 무슨 사이긴. 그냥 단골이야. 단골이 립스틱 바르게 만들어요? 지혜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요? 70이 넘으셨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말이 내가 나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만나. 그럼 왜 화장을 해요? 왜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혜야, 엄마 창피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남자를 만난다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도 안 만나.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그냥 조용히 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딸은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텅 빈 목욕탕에 혼자 남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준 씨는 그날 저녁 오지 않았어요. 아마 딸을 봐서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나는 한증막에 혼자 들어가 앉았습니다. 증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며칠 전 태준 씨와 손을 잡고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증기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옥 씨, 오늘 따님을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간 것 같아요.
당분간 저녁에는 가지 않을게요. 문자를 읽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숨어야 하나요? 하지만 태준 씨도 힘들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태준 씨 탓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약속대로 저녁에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만 잠깐 들렀다가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저녁 폐점 시간이 되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태준 씨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한증막에 혼자 들어가 앉을 때마다 그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손을 잡았던 그 감촉, 어깨를 기댔던 그 따뜻함,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8시쯤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었습니다. 목욕탕 안이 순식간에 깜깜해졌어요. 어머, 정전이네. 마지막 남아있던 손님 둘이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나는 비상등을 켜려 했지만 배터리가 나가서 켜지지 않았어요. 촛불을 찾아 카운터에 하나 켰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하나만이 목욕탕을 비췄어요. 밖을 보니 온 동네가 정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아야겠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옥 씨? 태준 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태준 씨, 정전이에요. 오늘은 못 씻으실 것 같아요. 알아요. 그냥 순옥 씨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많이 힘드셨죠? 순옥 씨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순옥 씨, 더는 못 참겠어요. 태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촛불 때문에 그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어요. 일주일 내내 순옥 씨 생각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도요. 매일 저녁 태준 씨를 기다렸어요. 그럼 왜 우리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상한 게 뭐예요? 서로 좋아하는데. 하지만 우린 나이가 중요해요? 순옥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요. 태준 씨가 내 앞에 섰습니다. 촛불이 우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제가 순옥 씨를 처음 본 건 2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좋았어요. 뭐라고요? 매일 목욕탕에 온 이유가 목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순옥 씨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봐왔다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봤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용기가 안 났어요. 태준 씨의 손이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그런데 한증막에서 순옥 씨가 절 구해줬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태준 씨, 순옥 씨, 저랑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1살에 받는 프러포즈였어요. 저 같은 늙은 여자를 늙은 게 아니에요. 제 눈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태준 씨가 내 얼굴을 천천히 가까이 당겼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나를 다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나도 그의 입맞춤에 답했어요. 30년 만에 하는 키스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준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태준 씨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옥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태준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태준 씨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증막 가요. 촛불 들고 나는 촛불을 들고 태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증막으로 들어갔어요. 촛불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증기는 없었지만 우리의 체온으로 충분히 따뜻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준 씨, 네. 무섭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섭죠. 하지만 순옥 씨랑 함께라면 괜찮아요. 촛불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한증막 안은 고요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태준 씨가 내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하나 손가락마다 조심스럽게. 밖에서 불이 들어왔어요. 정전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촛불 아래에서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순옥 씨, 네, 행복해요. 지금이. 저도요, 태준 씨.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당당하게 저녁에도 왔어요. 폐점 후 우리는 한증막에서 손을 잡고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행복했어요.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목욕탕에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박태준 씨 아세요? 네, 단골 손님인데요. 저 박태준의 아들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준 씨 아들이라니. 아버지가 요즘 여기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녁에도 오신다면서요? 네, 가끔 오세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온다고 들었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아버지랑 무슨 사이세요? 그냥 단골과 주인 사이예요. 정말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70 넘은 할머니가 남자를 만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걸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 장사 안 되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진심으로. 진심?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이에요? 아버지 연금이나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버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목욕탕 문 닫게 만들 수도 있어요. 태준 씨 아들이 나간 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가 왔을 때 나는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옥 씨.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괜찮아요. 아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괜찮지 않아요. 순옥 씨를 그렇게 말하다니. 태준 씨가 분노에 떨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대가 태준 씨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태준 씨, 우리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이러다가 태준 씨 가족이랑 사이만 나빠질 거예요. 순옥 씨, 그게 무슨... 저 때문에 태준 씨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태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태준 씨, 제가 아들한테 말할게요. 설득할게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설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틀 후 내 딸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위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고. 지혜야. 처음에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설마 엄마가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진짜였네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에 다녀요.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해요. 미안하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71살 먹고 사랑 타령이에요? 사위가 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장모님 입장도 있으시잖아. 무슨 입장이에요? 엄마, 당장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전 다시 안 올 거예요. 딸이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사위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따라 나갔어요. 나는 텅 빈 목욕탕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태준 씨,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순옥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딸이 다시는 안 보겠대요. 태준 씨 아들도 반대하잖아요. 설득할 수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안 될 거예요. 세상이 우릴 받아주지 않아요. 전화 너머로 태준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순옥 씨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저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저 혼자 살라고요? 저도 혼자 살 거예요. 우린 원래 혼자였잖아요. 순옥 씨, 미안해요, 태준 씨. 당분간 목욕탕에 오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부터 태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목욕탕은 다시 예전처럼 적막했어요.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순옥이가 남자 만나다 들켰다더라.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래. 딸이 엄청 화났다던데.
귀에 다 들렸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저녁 한증막에 혼자 들어가 앉았습니다. 태준 씨와 손을 잡고 앉았던 그 자리에 이게 맞는 걸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휴대폰에 태준 씨의 문자가 왔습니다. 순옥 씨,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많이 힘듭니다. 문자를 읽고 눈물이 흘렀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다시 지웠어요. 결국 아무 답장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증막 안에서 증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 없는 목욕탕은 너무 적막했어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의 문자가 왔습니다. 순옥 씨,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한증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순옥 씨 생각이 나요. 순옥 씨는 괜찮으신가요?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못했어요. 답장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폐점 시간이 되어 문을 잠그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옥 씨, 태준 씨였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 왜 왔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순옥 씨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약속 못 지키겠어요. 순옥 씨 없이 못 살겠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한 달 내내 태준 씨 생각만 했으니까. 들어오세요. 잠깐만. 태준 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문을 잠갔습니다. 목욕탕 안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순옥 씨, 잘 지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저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 씨, 한증막. 들어가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들어가요. 우리는 한증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한 달 만에 느끼는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 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요. 순옥 씨 딸 생각도 해야 하고 제 아들 생각도 해야 하는데 태준 씨, 그런데 못하겠어요. 순옥 씨 포기 못하겠어요.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만에 느끼는 그의 손이었어요.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 포기 못해요. 그럼 도망가요. 우리 둘이. 뭐라고요? 여기서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우리 둘이 살아요.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우리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만해요. 순옥 씨,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순옥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저도 태준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태준 씨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느끼는 그의 품이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나도 그를 꽉 안았어요. 그의 등에 손을 올리고 힘껏 껴안았습니다. 순옥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증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땀과 눈물이 섞였어요. 태준 씨가 천천히 얼굴을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내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순옥 씨, 그가 내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마에, 눈꺼풀에, 볼에, 그리고 입술에. 나도 그의 입맞춤에 답했어요. 한 달간 참았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어요. 태준 씨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간절하게. 나도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괜찮아요? 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놓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더 깊이 껴안았어요. 증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뜨거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태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에 닿았습니다. 내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 당신은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태준 씨도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한증막 안은 우리의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져 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였습니다. 순옥 씨, 제 고향에 집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 마을이에요. 네. 거기 가서 살아요. 우리 둘이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에서. 하지만 아이들한테 편지 쓸게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태준 씨의 눈이 진지했어요. 같이 가줄래요? 순옥 씨,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달간 혼자 울었던 밤들도 떠올랐습니다. 태준 씨, 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딸한테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태준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가주시는 거예요? 네. 태준 씨랑 함께 갈게요. 태준 씨가 나를 다시 안았어요. 이번엔 더 꽉. 고마워요, 순옥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태준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는 한증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식혀줬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태준 씨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함께 떠나요. 네, 기다릴게요. 태준 씨가 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면 다시 만날 테니까. 한증막을 바라봤어요. 증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딸을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또 그 남자 이야기예요? 응, 엄마. 태준 씨랑 함께 살기로 했어.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동네 사람들 눈치 안 볼 거야. 엄마 남은 인생, 엄마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럼 저는요? 제 체면은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71살에 무슨 권리예요? 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 목욕탕 운영하느라 엄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 이제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살고 싶어.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저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연락도 안 하실 거예요? 연락할게. 자주. 언제든 찾아와도 돼. 딸이 한참을 울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이해 못하겠지만 고마워, 지혜야.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딸과 헤어진 후 나는 목욕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드디어 솔직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태준 씨가 짐을 들고 왔어요. 순옥 씨, 준비됐어요? 네, 다 정리했어요. 나는 목욕탕을 둘러봤습니다. 20년간 내 삶이었던 공간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 후회 안 해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는 하겠죠. 하지만 태준 씨 없이 사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증막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한증막. 증기만 가득했어요. 여기서 우리 사랑이 시작됐네요.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처음 태준 씨 손 잡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증기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순옥 씨, 네, 행복할 거예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태준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우리는 일어나 한증막을 나왔어요. 목욕탕 문을 잠그고 열쇠를 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팔고 싶으면 팔라고. 태준 씨의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목욕탕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태준 씨가 운전하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3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우리 집. 태준 씨가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순옥 씨, 네. 후회 안 해요? 딸도 떠나오고 목욕탕도 버리고. 후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는 해요. 딸이 보고 싶을 거고 목욕탕도 생각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태준 씨 선택한 건 후회 안 해요. 태준 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아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아내 생각도 날 거고. 하지만 순옥 씨 선택한 건 전혀 후회 안 해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닷가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오후에 낮잠 자고 저녁에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넌? 저도 잘 지내요. 엄마,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딸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아들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악수는 했어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태준 씨가 울었어요. 나는 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예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순옥 씨, 우리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10년? 20년? 10년이면 저 75이네요. 저는 80한. 우리는 웃었어요. 나의 이야기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태준 씨가 내 손에 입을 맞췄어요. 주름진 내 손이었지만 그는 소중하게 입 맞췄습니다. 순옥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게 행복인가 보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고 목욕탕도 그립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순옥 씨, 네. 우리 잘 선택한 거 맞죠? 네, 잘 선택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우리의 시간도 언젠가 물러갈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원한 것 같았습니다. 71살과 65살의 사랑. 세상은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태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1살과 65살의 사랑. 세상은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걸까?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엄마일까? 아니면 당당한 여자일까? 파도 소리가 대답 대신 들려왔어요. 태준 씨가 잠든 옆에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바다를 바라보며 태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1살과 65살의 사랑. 세상은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걸까?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엄마일까? 아니면 당당한 여자일까? 파도 소리가 대답 대신 들려왔어요. 태준 씨가 잠든 옆에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순옥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